안녕하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꾸라루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저는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작가의 다른 책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한 작가가 만들어내는 세계관이나 글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작품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책을 고르는 건 아니에요. 책 표지가 예뻐서 끌릴 때도 있고, 제목만 보고 흥미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라면 무조건 선택해서 읽기도 하는데요. 또 가끔은 다른 북튜버 분들의 독서 브이로그를 보다가 궁금해져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번에 제가 읽은 책들은 지난번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이에요. 바로 제인도 작가의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와 소메이 다메이토 작가의 정체 때문인데요. 이 두 작품을 너무 인상 깊게 읽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다른 책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인도 작가의 대리인 1편과 2편, 그리고 소메이 다메히토 작가의 나쁜 여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두 작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또 이번 작품들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도 작가는 복잡한 사건과 반전이 있는 스토리를 정말 잘 쓰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섬세하고 예상치 못한 전개로 독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읽었던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주인공이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그녀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과 심리를 깊이 따라가며 독자들이 함께 혼란을 겪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대리인 역시 이런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대리인 1편에서는 주인공 유찬이라는 평범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자동차 리뷰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외제차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지인에게서 고급 외제차 대리운전 알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 정희준을 태우게 되는데 반가운 마음에 정희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저 어릴 적 친구와의 반가운 재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정희준이 사망한 채 발견되고 경찰이 찾아와 유찬을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유찬은 그날 밤의 기억이 흐릿하기만 해요. 술에 취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경찰은 모든 정황이 유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저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살인 용의자가 되다니요. 이보다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대리인 1편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찬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사건을 파고들수록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던 걸까요? 혹시 누군가 그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이 소설은 읽는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유찬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책장을 계속 넘기게 됩니다. 대리인 2편에서는 유찬이 새롭게 직장을 구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건이 끝나고도 마음이 편치 않은 유찬. 그는 IT 기업 위너의 수행기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죠. 위너의 수행기사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유찬이 맡은 업무는 회장인 이한경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전 수행기사들이 하나 둘씩 사고를 당하거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체 이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음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 내 권력 다툼, 감춰진 비리, 그리고 점점 그를 조여오는 위협. 과연 유차는 이번에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 2편은 전작보다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중간에 그만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완독했네요. 여러분은 진실이란 게 언제나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메이 다메이토 작가의 책 정체와 나쁜 여름은 바로 이 점을 파헤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정체에서는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18세 소년 가부라기 게이치가 탈옥 후 488일 동안 숨어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죠. 과연 그는 살인범일까요? 아니면 누명을 쓴 피해자일까요? 작품은 독자들에게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편견에 관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정체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편견을 다룬 작품이라면 이번에 읽은 나쁜 여름은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와 개인의 선택에 대한 탐구를 다룬 작품인 것 같아요. 두 작품 모두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 나쁜 여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세상이 정말 공정한지,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모두에게 공평한지에 대한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주인공 마모루는 26세의 지방 공무원으로 생활보호 수급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료 공무원이 생활보호 수급자인 아이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미는 20대 미혼모로 생활보호 제도를 이용하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마모루는 그녀를 돕고 싶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부패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체가 얽혀있고, 또 그 뒤에는 야쿠자와 유흥업소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모루도 점점 이 거대한 문제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법과 제도가 정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마모루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리고 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해요. 끝까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나쁜 여름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시스템의 어두운 면과 개인의 도덕성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읽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표지가 예뻐서, 아니면 좋아하는 작가라서? 여러분의 책 선택 기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난주부터 몸이 안 좋아서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이지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목소리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면 좀 더 듣기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꿀같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